해외 유학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면서 한 달 살기, 조기 유학, 해외 연수 등 해외 유학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해외 유학을 위해서는 유학을 떠나기 전 충분한 사전 조사와 준비가 필요한데요. 임진우 한국유학협회장과 함께 해외 유학 준비부터 주의사항까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줄었던 해외 유학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해외 유학 수요가 늘면서 어떤 나라에 가는 게 유리한지, 그리고 학비는 어떤 수준인지 세계 교육계의 동향을 파악하려는 움직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학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진우 한국유학협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회장님, 한국유학협회 얼핏 들어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고 그리고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한국유학협회는 1980년, 지금부터 43년 전인데요. 해외 유학을 희망하는 고객들이 올바른 유학 길잡이 역할을 하려는 유학원 모임으로 시작되었고요. 지금은 국내에 500여 개 유학원을 대표하는 국내 유일의 유학산업단체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유학원을 대표하는 세계유학협회의 한국 대표부이기도 하고요. 협회가 하는 주요 업무는 매우 다양한데요. 먼저 해외 관련 부서 및 공정위, 소보원, 협력을 통해서 유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진교육을 선도하는 권위차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한 협회 내 신문고를 통해서 고객들의 피해나 불공정 사례를 파악하고 중재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회원사들의 권익 보호와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유학생이 많이 감소했을 것 같습니다. 최근 5년 내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중, 혐한 이런 것으로 유학생이 급감했다고 하거든요. 최근 동향은 어떤가요? 중국이 가장 급감했는데요. 거의 한 80% 이상 급감한 상황이고요. 대신에 중국으로 갈 많은 유학생들이 다른 영어권, 그다음에 유럽으로 학생들이 쏠림 현상이 좀 두드러진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유학 시장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과거의 한 70% 정도 지금 회복된 상황이고요. 이제 유학도 이제 우리 국비 유학과 그다음에 자비로 가는 유학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국비 유학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들 이 바늘 구멍을 뚫어야 된다. 그래서 엄청난 경쟁률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대부분 좀 자비 유학을 많이 떠나는데 이렇게 자비로 떠나는 유학생들이 좀 많아지면 그게 결국 우리나라 경쟁력도 이렇게 좀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 개인적인 유학은 코로나 때가 가장 최저점이었는데요. 15만 명 정도 1년에 해외를 출국을 했고요. 보통 지금 이제는 20만 명 이상이 출국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 유학 후에 해외 취업으로 인한 유아 육도까지 감안한다면 무형의 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가 세계 8위권으로 인적 자산의 의존도가 매우 높거든요. 참고로 일본은 국가에서 유학을 장려를 해서 국비로 투자를 하는데도 학생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우리하고는 많이 상반된 모습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80년대, 90년대 이때 이제 유학의 추세를 보면 주로 이제 미국이나 영국 이렇게 가서 또 학위를 따오는 그런 게 이제 유학 말 그대로 이제 해외에서 공부한다라는 거였는데, 근데 이제 2000년 이후로는 이런 유학의 추세도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전통적인 형태의 유학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새로운 유학 형태가 패러다임으로 떠오른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자녀들하고 부모가 같이 하는 한 달 살기하고 가족 캠프가 큰 인기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나 기업체 임직원들이 1년 정도 휴직을 하고 자기 개발이나 재충전의 기회로 유학을 떠나는 경우가 좀 있고요. 또한 이게 저출산 현상이다 보니까 부모들이 조기 유학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좀 더 과거보다 커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학을 가는 연령대가 좀 낮아진 편이고요. 마지막으로 대학생이나 성인들이 해외 연수하고 문화체험 그리고 해외 취업을 같이 하는
일석삼조의 프로그램도 요즘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과거에는 유학을 간다 하면 영미권이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은 더욱더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뭐 유학생들이 선호하는 유학 국가가 따로 있을까요? 그래도 단연 이제 미국이 1위고요. 네. 과거에는 중국이 두 번째로 많이 출국을 했는데 네. 지금은 중국 대신에 영어와 중국어를 같이 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가 많이 급성장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과거에는 거의 없거나 드물었던 뭐 싱가포르라든지 몰타, 두바이, 뭐 스위스 그런 것도 새로운 유학 시장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성공적인 유학이 되기 위해서는 유학생들의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유학을 떠날 때 목표를 작게 잡으라고 저희는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작은 목표가 모이면 이제 큰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는 유학생을 하게 되면 이제 학교 생활을 할 때 현지 학생들하고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친구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넓은 그 인간관계를 좀 형성을 하고요. 그렇다 보면 현지 적응도 빨라지고 영어 실력도 빨리 늘고 어학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되죠. 마지막으로는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극복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지적인 문화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흡수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럼 언어는 뭐 현지에 가서 이렇게 좀 마스터를 한다 뭐 이런 계획은 좀 안 되겠네요. 여기서 준비하는 것보다 현지에서 공부를 하면서 현지 학생들, 현지 그 문화 체험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영어를 하는 게 가장 빠른 영어 공부, 어학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해외 유학이라 그러면 뭐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지만 이렇게 돈이 좀 많이 드는 목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뭐 간단하게 이렇게 뭐 준비하고 이렇게 가다가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유학 사기 피해 뭐 이런 것도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요새는 좀 어떤지 그리고 좀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가야 할까요? 일단 유학 사기가 발생을 하면요. 한국유학협회에 신문고 제도가 있거든요. 신문고나 이메일을 통해서 일단 관련 사안을 접수해 주시고요. 또 협회 사무국에서 접수된 걸 가지고 유학원이라든지 해외 교육기관 등의 공식적인 문의를 통해서 방법을 또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학 피해 사례를 좀 알려주신다면요. 어떻게 구제되기도 했나요? 지금껏 23년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유학에 대한 많은 피해 사례나 네. 사기 사건을 많이 접해서 좀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은데요. 해외 교육비는 국내하고 다르게 보통 1인당 최소 수백에서 수천만 원 정도 그러다 보니 피해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슈가 된 큰 사례를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비회원사인데 대형 유학원이 부도를 맞은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중간에 학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한국유학협회와 해외어학교협회가 같이 공동으로 협조를 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할 수 있게끔 한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영국 전문 유학원인데 학비를 가지고 잠적을 한 상황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피해자들이 한국유학협회로 협조 요청을 왔었는데 한국유학협회와 영국의 브리티시 카운슬하고 협조해서 유학생들의 피해를 취소하도록 해서 도움을 준 적이 있고요. 그러면 그런 사례들은 우리 협회 회원사들이었나요? 첫 번째하고 지금 두 번째는 비회원사였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회원사가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 이것은 정회원사였는데 학생들 수속 진행 중에 대표자가 급성 질환으로 사망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협회 회원사들이 업무를 분담해서 유학 수속하고 비자까지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해준 사례가 있었고요. 이는 아마 한국유학협회 및 관련 업체들에게 지금까지 회자질 정도로 큰 귀감이 된 사례였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피해는 뭐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한 것이라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이런 피해를 사전에 좀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좀 어떤 피해 예방책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유학원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계약서나 약정서가 유학표준약관에
기초 있는지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는 게 좋고요. 다음은 이제 한국유학협회에 가입된 회원사를 통해서 유학 수속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유학 회원사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저희 협회 이사회나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분쟁이라든지 조정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개입해서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는 조기 유학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유학을 보낼 때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자녀보다는 부모의 생각이나 변화가 더 우선이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녀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부모의 뜻대로 유학 플랜이라든지 로드맵을 짜게 되면 추후에 부작용만 더 커지고요. 자녀를 잘 품는 것도 사랑이지만 자녀가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잘 열어주는 것도 더 큰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녀가 작은 목표부터 실행할 수 있게끔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유학 중에 지나친 부모의 간섭은 자녀의 홀로서기와 현지정을 방해하거든요. 자녀의 자립심을 오히려 해치는 거기 때문에 네. 부모가 손은 떼되 시선은 떼지 않고 항상 옆에서 관망하고 그다음에 살피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유학을 떠나는 학생 또는 이제 같이 가는 부모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유학을 떠난다고 해서 막연한 성공을 꿈꾸는 것은 사실 금물이고요. 가끔 유학원이 명문대 입학 보장을 가장해서 포장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사실 사기에 쉽게 노출되기도 하고요. 이런 사기나 큰 손실을 보는 경우에는 한국유학협회가 도움을 드리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구제책이 좀 미약한 건 사실이거든요. 한국유학협회는 해외교육을 이끄는 선두주자니까 올바른 유학 길잡이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고객 보호와 해외교육의 좋은 성과를 위해서 관련 기관들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 유학생들이 낯선 타국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떠난 만큼 무탈하게 목표를 이루고 돌아오는 게 중요할 텐데요. 앞으로도 한국유학협회가 한국인 유학생들을 보호하고 정확하고 빠른 해외 교육 정보를 지원하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